동남아, 이스라엘, 미국 이런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비교했을 때 팀이라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과감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벤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강동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8년도에 벤처 투자 업계에 들어와서 소프트뱅크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이 저희가 초기부터 투자가 돼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토코피디아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제1의 전자상거래 업체 초기에 투자해서 지금은 수십조의 가치를 가지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11, 12년 전인 것 같은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벌써 10년이 지났고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투자 규모, 그 다음에 유니콘의 출현, 그 다음에 펀딩 규모, 시장의 유동성, 또 한국 창업자들의 능력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엑셀러레이터와 또 엑신 마켓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아주 발전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발전의 어떤 단초를 발견하기보다 발전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나온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소카라든지 아니면 배민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뭐 당근마켓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모님도 쓰는 그런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스타트업이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의를 환기시키게 됐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강남 교보타운인데 저희 투자회사 2군데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 대기업이 입주했던 자리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한국 경제에서의 위치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또 그들이 창출하는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과열이었느냐, 버블이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지난 이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어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스타트업 붐을 봤을 때 5년 후에, 10년 후에 현재의 투자한 가치에 부응하는 것 이상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거는 과열이 아닌 것이고 그게 아니었다면 역사적으로 과열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구성해내는 각각의 스타트업의 창업자들과 투자자들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궁극적으로는 그 가치를 만들어서 시장에 입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빗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급격한 변동을 겪으면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다가 굉장히 큰 성과를 보여주게 됐고요.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회사가 월 100억을 찍었다고 그래서 10억을 100억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벤처 투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요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거는 그 과정 중에 창업자와 투자자, 그 다음에 시장 환경,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서 대응하고 있느냐. 그러면 회사가 생존해서 최소한의 결과치를 보여드리는 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대신 예상한 것보다 10배, 100배의 어떤 큰 규모의 결과치를 보여주는 거는 약간은 신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과 사람 이 두 가지가 결국엔 큰 비즈니스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충족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성장 단계의 기업을 본다라고 그러면 이미 많은 데이터와 뭐 서비스와 기술과 고객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주는 성장의 트렌드, 데이터의 진실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밸류에이션과 결합되는 형태로 저희가 투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한국에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이스라엘, 미국 이런 다양한 국가, 중국 포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비교했을 때 팀이라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과감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와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거기서 나온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공부한 동남아 친구들이거나 영어를 굉장히 능통하게 하고 또 창업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인재들이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한국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괜찮고 기술력도 있고 능력도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영어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의 세일즈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어떤 메시지로 어떤 스토리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이 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지만 잠재적인 포텐셜은 거의 다 비슷하거나 한국이 높을 수 있다. 결국엔 사람들이 부와 어떤 가치의 이동에 따라서 인재도 거기에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스타트업에 지금 많은 인재들이 모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과 연관돼서 사실은 저희 투자한 스타트업 중에 외국인 개발자들이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부족한 거는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재들, 그런 풀들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들어오면 팀이 더 보강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고,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오프라인 베이스든 전통 산업 구조에서 가치 사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으면은 그런 것들을 스타트업이 인수하는 시대가 될 걸로 예상하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과 스타트업들 사이의 힘의 균형 자체가 약간 바뀌는 전환점에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창업을 해서 뭔가를 만드신 분들은 기업과 본인을 동일시하는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다는 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요즘 스타트업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좀 더 가치 상승이나 아니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M&A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M&A 측면에서 보면 매도자가 오픈마인드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대기업이나 기존 기업들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는 순간 더 적극적으로 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하이퍼커넥트가 이제 매치그룹에 매각이 됐는데, 이제 매각의 대상 매수자의 풀 자체도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정도의 배경이 되면은 그 M&A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 활성화되고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는 잘못됐고 스타트업이 선이고 뭐 이런 관점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에 부합되는 법적인 체계와 제재가 성립돼야 되는데 항상 뒤처져서 따라오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뭐 거시경제나 아니면 글로벌 상황으로 봤을 때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그 다음에 ESG나 아니면 각종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타고 넘을 것인가에 대한 현명함이 필요하겠지만, 이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큰 기조는 여전히 발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들한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의식과 그 용기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요. 대신 승률이 굉장히 낮은 게임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시도 자체가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 그런 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시작은 알지만 끝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 시간에서 여러분만의 의미를 찾는 아주 익사이팅한 여정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삶을 찾는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